홍명보 사익 위한 사람이다. 다른 선택 생각해라. 자, 이 비판 속에서 그런데 본인은 내 인생 마지막 도전을 응원해주길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홍명보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직을 수락하게 되면서 온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본인만이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데요. 이 기사에선 뭐라고 꼬집었느냐? 홍명보 본인이 말한 이 대표팀 자신의 도전, 이 대표팀 감독 자리라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딱 못을 박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어떻게 하면 강하고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는지 또 스스로의 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홍명보 감독의 이 도전은요,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이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국가대표 감독직이라는 것은 아주 공정하게 온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월드컵에서의 우승을 위하여 실력으로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이 감독직에 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거기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적 도전을 응원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말게 된 셈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국민적 비판이 이러는데 이게 단순히 국민적 비판에서 단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축구계의 원로 이회택 씨도 애끓는 당부를 했습니다. 축구인들 하나된 목소리를 내달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축구계의 큰 어른 이회택, 후배 축구인 박주호, 박지성을 공개 비판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니까 전 감독이었죠. 이회택 전 감독이 최근 홍명보 감독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비판을 쏟아낸 축구 국가대표 출신 박주호, 박지성 등에게 쓴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회택 전 감독은 1946년생으로 축구계의 원로이죠. 많은 축구인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축구계의 어른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쓴소리를 했어요. 이 한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축구인들로 꾸려진 강화위원회가 뽑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선임 이후 발생한 수많은 논란에 대해 축구인들로부터 말을 아끼면서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박지성, 박주호 등이 여기저기에서 너무 비판하는 소리만 쏟아내고 있다. 선임 과정에서 나온 문제는 시정해야 하지만 지금은 축구인들끼리 서로 헐뜯고 다툴 것이 아니라 축구계의 안정을 위해 힘을 합할 때이다. 박지성, 박주호 발언을 영상을 통해 직접 보았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협회 전력강화위원회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팬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고쳐질 수 있도록 협회가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홍명보 감독이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있다. 그래도 후배들이 마치 나쁜 사람처럼 표현할 정도로 그릇된 사람은 아니다라고 확실히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파만파 또 이 얘기가 번져나가고 있어요. 결국 이회택 전 감독은요, 축구대표팀 사령탑이 된 홍명보 감독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감독으로서 선임이 완료가 됐고 홍명보 감독도 결국 축구인들이 뽑았기 때문이다. 이미 선임이 된 만큼 축구인들은 감독과 대표팀, 선수들을 믿고 맡겨야만 한다. 협회와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는 후배들도 언젠가는 협회장, 대표팀 감독, 프로팀 감독들이 될 제목들이다. 서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서 축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저도 역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이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미 선임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염려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번 축구계의 사태가 뭐 사실 이렇게 평소처럼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역대급 황당하고도 불공정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비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두둔하는 발언이 사실 이회택 전 감독에게 많은 비판의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앞에 놓여있는 과제가 무려 5개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 홍명보 감독의 여러 가지 과제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주호 선수의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통해서 홍명보 감독은 차후 국회에도 불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을 포함하여 관계자들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떠지겠다라고까지 문체부에서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홍명보 감독의 이런 문체부와 스포츠윤리위원회에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국가대표로 선발될 선수들과 축구팬들과의 마지막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 불과 얼마 뒤입니다. 오는 9월 5일 오후 8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첫 경기를 팔레스타인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만약 실패를 하게 된다면 글쎄요. 아마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반발도 큰 상황 속에 축구팬들이 보이콧까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 홈 경기인 만큼 이길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도 축구팬들이 외면을 하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 경기에서마저도 홍명보 감독이 패배를 하게 될 것이냐, 다양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과로서 입증을 해내겠다라고 말한 홍명보 감독의 호언장담처럼 선수를 누구를 선발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진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 단독 기사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홍명보 감독 드디어 손흥민을 만난다. 유럽파 점검을 본격하겠다. 유럽 출장 축구대표팀 감독 런던에서 손흥민 선수를 만난다. 자, 얘기를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런던으로 이동하여 손흥민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출국 자리에서 일정 중에 유동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들과 만날 수도 있다. 현재 일주일 정도 유럽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선수들을 만난다면 유럽에서 머무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손흥민 선수를 만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사실 홍명보 감독이 새롭게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뒤 공식 일정 중에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선수가 돼버리게 됩니다. 사실 2013년, 2014년까지 국가대표팀을 이끌면서 당시 손흥민 선수와의 인연이 있는데요. 한국만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선수들이 즐기고 단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라고 밝혔는데 과연 손흥민 선수와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귀추가 주목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 2014년 월드컵 당시에 손흥민 선수에게 수고했다라며 안아준 이 홍명보 감독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 선수와 감독 사이가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손흥민 선수는 10년 전에 막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장으로서 홍명보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논란에 휩싸인 홍명보 감독인 만큼 두 사람의 관심에 굉장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만나면서 아마 굉장히 아이러니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때 손흥민 선수가 정말 애써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도 결국 처참한 패배를 하고 맙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막내였던 손흥민 선수가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았고 이것을 홍명보 감독이 다가가 안아주며 위로했었던 장면이 당시에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를 홍명보 감독이 의도적으로 배제했었다라는 올림픽 대표팀 때의 이야기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당시 때도 적극 기용을 했다라기보다는 박지성 선수를 더욱더 앞으로 내세우며 이 팀워크 플레이를 앞세웠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자철 선수마저도 지금 입을 열었습니다. 무작정 비판? 바람직하지 않다. 홍명보 부임한 대표팀 후배들에게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구자철 선수가 사실 최근 이 K리그 선발 출전을 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후배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냐라고 물어보자 무엇보다 인내가 중요하다. 나는 해외에 오래 있었다. 실질적으로 해외파, 국내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양측이 대화를 나눌 때 보고 배운 게 너무 달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다르다.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한국 축구가 발전해야 할 일은 무한하게 남아있다. 원래 해외에서 뛰었던 선수들과 국내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어떻게 섞일 것인지 정말 중요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앞으로 미래에
해외에서 경험을 한 선수들과 국내파 선수들의 경험이 시스템으로 얼마나 조화를 이룰지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작정 비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나름 구자철 선수의 소신 발언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전 감독과 같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사실 이 손흥민 선수와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는요, 이 많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뭐 악연이 아니다, 악연이 맞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고려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출중하니 홍명보 감독이 심사가 뒤틀리지 않았겠냐. 독일에서 소집해서도 출장도 안 시켰다. 올림픽 때도 선발을 안 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군대 면제도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예전에 손흥민을 한번 지켜봤는데 잘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위한 팀이 아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꼭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뽑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과거에도 쏟아냈었고 사실 이강인 선수와의 불화를 보면서 홍명보 감독이 당시 한마디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저도 선수 시절 경기장만이 아니라 훈련장에서도 많이 다퉜기에 선수 간의 다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나름의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앞두고 그런 문제가 나왔고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이 사태에 대한 소신 발언도 했는데 글쎄요. 손흥민 선수가 올림픽 때도 이후 월드컵 때도 지금의 행보와 전혀 다르게 제대로 된 대접을 홍명보 감독에게는 사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적극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데리고 와야 하는데요. 이제는 입장차가 많이 달라졌고 최근 이 아버지에 대한 아카데미 사건도 터지면서 물론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직을 거부할 일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지만 혹시나 모르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쏟아질 수밖에 없는 입장도 충분히 살펴보여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대표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 건 저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었다. 10년 만에 이제 간신히 재미있는 축구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저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긴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던 건 저는 저를 버리기로 했다. 이제 저는 없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맞습니다. 바로 저는 저를 버리기로 했다라는 걸 저접어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일종의 별명처럼 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죽했으면 유명한 충주맨, 아시다시피 충주시를 홍보하는 충주맨이죠.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걸 또 패러디를 했어요.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구독자 76만 명을 보유한 충주시 유튜브의 김선태 주무관이 최근 축구대표 감독직으로 선임된 홍명보 감독을 패러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러고 나서 물이 흐르는 장면으로 영상이 끝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패러디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참 함부로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좋은 반응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이 사태를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 흘러가겠지라고 치부하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 상태가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얘기도 있느냐? 뭐 아시겠지만 홍명보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실시간으로 좀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범사련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임원들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범사련이 뭐냐?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임원들 전원 사퇴하기를 바란다. 촉구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이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커지기 시작한 지 벌써 시간이 좀 흐르고 있는데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문체부 홍명보 감독 내정 관련 대한축구협회 문제점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라는 범시민사회단체 연합의 일종의 성명문과 같은 입장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의 내정은 국민들의 기대와 축구 팬들의 열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버린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크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내 감독으로서는 보장받지 못하는 거액의 유혹에 자신의 명예를 팔아버린 납득할 수 없는 홍 감독 처사에 울산의 축구팬 박주호, 박지성, 이영표, 박문성 등 국민이 신망하는 동료 축구인들마저도 비판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결국 번시민 사회단체 연합에서는 문체부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의혹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조속히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며 이번 사태를 이야기한 축구협회에 대해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비리 신고를 접수받은 스포츠윤리센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하여 이미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이 됐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직접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감독 선임 과정과 연관된 축구협회 모든 관계자들이 조사 대상에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윤리센터 측에선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권한 남용, 절차적 하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요, 홍명보 논란을 정조준했는데 축구협회에서는요,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반발이었는지 축구 팬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문체부가 조사에 나서자 축구협회는 정부 개입에 우리 월드컵 못 나간다. 와, 완전 정말 적반하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하나씩 살펴보면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가 되니까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조사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뭐라고 했느냐?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징계가 있으면 월드컵 출전이 막힐 수도 있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축구협회에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압박 넣는 발언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하고 있어요. 실제로 축구협회 관계자가 문체부가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등에 대해 조사한다라고 하여 굉장히 당황스럽다. 앞으로 조사가 들어오면 협조하고 따르겠지만 계속하여 압박을 받으면 피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이가 없는 건 뭐 내부 고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지성, 이영표, 이천수 등 축구 국가대표팀 이 모든 선수들이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건데 축협은 일단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지만 문체부의 간섭이 선을 넘었다라는 내부적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협회의 자격 정지로 인해서 이 국제대회 출전권까지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월드컵 본선에는 못 나가게 될 수도 있다. 정부의 개입으로 협회의 독립적 운영이 훼손되어 피파의 징계를 받으며 월드컵 진출 자체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피파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뭐 그런 말이면 축구협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공정성 따위 내다 던지고 선정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피파 이 조항도 뭔가 좀 변화를 줘야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자, 결국 문체부 조사 예고를 한 축구협회는요, 반발하는 게 아니다라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조사가 있다면 응하겠다. 결국 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축구협회가 지금 으름장을 놓은 게 아니라는 비판이 쏟아지니까 또 말을 바꿨습니다. 반발이 아니다. 문체부의 조사가 들어오면 응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조사 요청을 받은 건 아직 없다. 문체부가 언제, 어떻게, 또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축구협회가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살짝 말을 비틀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체부 입장에서는 좀 많이 긴장이 될 수 있는 축구협회의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아마 문체부의 이런 압박에 대하여 반발을 했다라고 국민 여론이 조성이 되는 것이 더 신경이 쓰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그렇게 조성이 되게끔 본인들이 모든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홍명보 선수에 대한 또 많은 폭로가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홍명보 선수와 박주영 선수와의 관계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이 두 사람의 관계성은 무엇이냐? 홍명보, 박주영, 의리축구의 오명을 벗고 해피엔딩을 이룰까라는 기사가 2년 전쯤에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주영 선수가 울산팀으로 입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의리축구라고 계속하여 의혹을 받았던 박주영과 홍명보가 다시 재결합했다라고 합니다. 2022년도 당시에 박주영 선수가 다시 영입 공식 발표가 났기 때문인데요. 이 박주영과 홍명보의 인연이 남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또 고려대 선후배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고 같이 현역 생활을 보낸 적이 없어서 별다른 접점이 없는데 2005년 독일 월드컵 대표팀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대표팀의 코치로 잇따라 홍명보 선수가 부임하면서 박주영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 홍명보는 본격적인 감독직을 맡게 되면서 이 당시 때 2년 뒤 런던 올림픽을 고려하여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구성을 했는데 박주영 선수 역시 아시안게임에서 와일드카드로 발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뭐 팀의 최대 약점이었던 공격수 부재를 해소할 수 있는 원톱이다 라면서 박주영 선수를 리더로 정했는데 박주영 선수는 의무차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아시안게임 출전을 반대하는 소속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열의까지 보였지만 아시안게임에서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결국 박주영 선수가 홍명보 선수와 만나게 됐어요. 일각에서는 또 이 두 사람이 의리축구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있었고 홍명보 감독은 박주영 선수를 설득하며 올림픽 대표팀에 불어들이며 기자회견에 함께 나서면서 박주영이 군대를 안 가면 내가 대신 가겠다. 병역 비리에 대한 것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홍명보 감독과 박주영 선수는 의리축구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기도 했습니다. 사실 박주영 선수는 올림픽 이후에도 유럽 무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며 경기력 회복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박주영 선수를 소집하지 않았던 홍명보 감독은 정작 본선을 앞두고 결국 박주영 선수를 포함시키게 됩니다. 소속팀에서 꾸준히 경기에 출장하는 선수를 뽑는 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정작 유럽에서 뛰고 있었던 성적이 좋지 않은 박주영 선수를 포함시키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미 원칙을 깨는 말 바꾸기, 특혜에 가까운 의리축구라는 비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박주영 선수가 사실 그 당시 때 많은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께 자신을 믿어줘서 감사하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리축구 고려대 카르텔은요, 박주영 선수도 무언가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과연 홍명보 감독은 이 수많은 자신의 축구 후배들, 축구 동료들,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뒤로 한 채 계속하여 국가대표 감독직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해나가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라는 분들의 의견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1회 영상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해체한 지가 언젠데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홍명보 감독의 감독으로서의 자질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는요, 글쎄요, 절대 플러스 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번 감독직 수락에 대한 홍명보 감독의 판단은 굉장히 빨랐습니다. 불과 10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죠. 자, 10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이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 선임 확정은요, 결국 최악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됐습니다. 결국 축구협회 감사를 시작하겠다. 이번 주 안에 시작한다. 바로 문체부에 이어 스포츠윤리센터마저도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폭탄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이때까지 국가대표, 그것도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을 맡는 사안에 있어서 이렇게 빨리 움직인 문체부와 스포츠윤리센터의 입장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윤리센터나 문체부에서 국가대표 감독직에 대하여 감나라 배나라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일 텐데
많은 국민분들 또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이런 많은 여론 덕분에 저런 행보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래서 축구협회 먼지 한 톨 안 나올 자신이 있나? 결국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홍명보 국대감독 선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윤리센터 입장에서 볼 때도 굉장히 문제점이 크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과정을 건너뛴 채로 홍명보 감독이 선임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받아들일 국민분들, 나아가서는 많은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들도 없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자, 실제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관련된 신고가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체육계의 인권 보호 전담기구로 출범한 윤리센터 입장에서는 큰 건수라고 보여집니다. 신고 접수 시 조사에 나서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축구협회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있어서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결국에는 문체부에서도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체부 장관이 누굽니까? 바로 유인촌 장관 아니겠습니까? 공직 유관기관의 행정 절차를 들여다보겠다. 결국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마저도 이 사태를 그냥 넘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축구협회 자율성을 문체부는 굉장히 오랜 기간 지켜봐 왔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 세계 축구협회 단체인 피파에서도요, 만약 정치적인 외압이 있을 경우 그 나라의 축구팀은 A리그, A매치에 참여할 수 없게끔 아예 선을 그어버릴 정도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과감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어 보였다라는 거죠.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를 위한 마지막 미션이다 라는 각오를 보였는데 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직접 조사를 지시한 걸 보면 홍명보 감독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문제가 없다면 뭐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건 문제가 크다. 특히나 무슨 말이 있습니까? 400억 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올해부터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는 단체에 해당하는 이런 공직 유관기관, 쉽게 말해서 공공성이 큰 기관이나 단체로서 지정이 되면 재산 등록의 의무 등 일정 부분을 부과받는 기관단체의 경우 행정 및 예산 집행 여부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40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이 대한축구협회가 그 돈이 어떻게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이때까지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라는 건데요. 이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입술이 바싹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1회뿐만이 아니라 축구협회 내외에 있는 아시다시피 고려대학교 친목질이다. 뭐 이런 비판도 사실 이때까지 많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학연 지연에 의해서 이렇게 협회가 돌아갔다라는 결정타적인 증거물로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사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퇴가 아니라 다시는 축구계에 발을 들일 수 없게끔 홍명보 감독이나 협회장이 영구 퇴출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없겠죠. 여기에 관련하여 차범근 감독과의 또 불화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차범근 감독이 과거 경질된 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당시였죠. 그런데 이 당시 때 경질 때 하석주와 홍명보만 전화가 없어 섭섭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차범근 감독은요, 당시 축구협회에서 나를 중도에 경질한 건 하석주 때문이 아니라 핑계였다라고 생각한다. 하석주에 대한 원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스 월드컵 당시 하석주가 멕시코전에서 프리킥 선제골을 넣었는데 백태클로 퇴장을 담당하면서 결국 한국이 1대3으로 패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감독이었던 차범근 감독은 대회 기간 도중
경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대표 선수들 거의 모두가 죄송하다라는 위로의 전화를 전해줬다. 그런데 하석주와 홍명보만 지금까지 아무 소리가 없어 섭섭했었다. 그런데 그게 죄송해서였다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울컥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하석주 선수는 직접 이렇게 차범근 감독을 만나서 그 당시에 대한 회포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차두리 선수는요, 이 차범근 감독의 아들이지만 홍명보 감독 유임에 대하여 돌직구도 날렸습니다. 차범근은 경질인데 홍명보는 왜? 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아버지이자 대표팀 감독이었던 차범근 감독은 경질이 되는데 도대체 왜 홍명보는 그렇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홍명보 감독의 유임을 결정하며 아시안컵까지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맡을 것을 밝혔다라고 했는데 98년도에는 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느냐라는 비판도 쏟아졌던 겁니다. 홍명보 감독에게만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결국 어찌됐건 하석주와 홍명보에게 섭섭했었던 차범근 감독님은 결국 회포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는 없었지만 뭐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이 차범근 감독이 감독으로 있었던 당시에도 이 홍명보 감독이 선수로서 굉장히 뭔가 많은 불만을 표했었다. 그리고 차범근 감독이 끝끝내 경질이 됐을 때도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거나 따로 연락을 준 경우도 전혀 없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많은 의아한 점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런데 차후에는 이제 악수를 나누는 감독으로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차범근 감독은 수원 삼성 감독이었는데 사실 이 홍명보 감독이 기념패와 꽃다발을 받으면서 서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참 재밌는 사진입니다. 차범근 감독은 눈을 똑바로 보지만 홍명보 감독은 눈을 절대로 마주치지 않고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당시 때도 두 사람의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명보 감독의 이번 선임에 대해서는요, 일본조차 초유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복귀한 홍명보 감독이다. 올림픽 메달, K리그 우승자로서 지도력이 입증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는 좀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 더 전달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훈재 선수이자 감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훈재 감독이 최근에 뭐 인터뷰를 해가지고 우리가 히딩크 감독님이 있을 때는 축구협회가 선수들에 대한 입김을 작용하지 못하게 최소화해 주셨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없는 지금에서 후배 선수들이 뭐 자유롭게 경기를 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콧배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가짜뉴스 채널 연땡땡땡에 올라온 가짜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훈재 감독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그냥 골키퍼 이훈재 선수라고 칭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마치기, 양발잡이기 때문에 골키퍼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라는 인터뷰를 2020년도에 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이 최고다. 감아서 차는 것도 위협적이지만 왼발, 오른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축구 선수들 대부분이 한 발만 사용한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왼발, 오른발 모두 과감하게 때린다. 골키퍼 입장에선 굉장히 어렵고 급격히 휘어들어가는 난감한 슈팅이다. 공이 바깥에서 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손흥민 같은 킥은 정말 막기가 어렵다. 손흥민은 유럽에서 정말 잘하고 기가 막힌다. 대표팀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사실 프리미어 리그에선 골만 넣으면 되지만 선수들이 워낙 좋아. 패스도 정확하게 온다. 하지만 대표팀에서는 그런 패스가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이 수비까지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건 리오넬 메시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독이라 할지라도 메시, 손흥민 같은 에이스가 있다면 무조건 그 선수를 막으라고 할 거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송명보 감독은 아시다시피 과거 손흥민 선수를 아예 주전 선수에서 배제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배제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계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과연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설득하여 데려올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명보 감독의 이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가 절차를 어기고 불투명하게 감독을 뽑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 여론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나서려고 하고 있다라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대한축구협회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협회 운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데요.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마다 수백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 곳이며 공공성이 있는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